여러분, 42년 만에 아버지를 찾았는데 그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8살의 아버지를 잃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는데 아들이 신장병에 걸렸어요. 병원비로 매달 200만 원이 필요한 상황. 그 여성은 많은 돈을 주겠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바로 간병인 일을 시작했죠. 강남의 대기업 회장 집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치매 걸린 그 회장이 마치 예전에 잃어버린 자기 아버지와 너무나 유사한 얼굴에 자꾸 눈이 가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건 어릴 때 화재로 생긴 아버지의 화상 흉터까지 똑같았어요. 이거 우연일까요? 설마 진짜 아버지일까요? 그래서 DNA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날 밤 20년 동안 그 집에서 일한 가정부가 몰래 찾아왔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전합니다. 이 집 아들이 회장님의 치매약까지 바꿔치기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42년 만에 찾은 친아버지가 양아들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 여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이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말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삶 속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미숙은 지갑 속 낡은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자신과 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사진 가장자리는 해져서 거의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42년 전 아버지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때 미숙은 겨우 8살이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라는 동안 미숙은 늘 궁금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자신을 두고 갔을까요?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교회에서 운영하는 재단의 할머니들은 미숙을 친손녀처럼 예뻐해 주셨어요. 미숙아, 넌 참 착한 아이구나. 할머니들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따뜻한 사랑 덕분에 미숙은 삐뚤어지지 않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쉬는 날이면 노인정을 찾아가 어르신들을 돌봤어요. 미숙이가 와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손자도 이렇게 안 해주는데. 어르신들의 주름진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를 볼 때마다 미숙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결혼 후 아들 성호를 낳았을 때 미숙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 괜찮으세요? 성호의 얼굴이 누렇게 뜨고 있었어요. 28살 청년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어요. 의사의 말에 미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투석을 시작해야 하고 신장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월 200만 원 정도는 각오하셔야죠.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미숙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날 밤 미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성호가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뭘 해야 할까? 다음 날 미숙은 결심했습니다. 치매 환자 전용 특별 재활 전담 간병인 교육을 받기로 한 거예요. 힘들어도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간의 교육이 끝나고 첫 일자리 소개를 받았어요. 김미숙 씨, 정말 좋은 기회예요. 상담사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대기업 회장님 댁이에요.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 특별 케어가 필요하시거든요.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월 450만 원이에요. 24시간 상주하시면 되고요. 미숙의 눈이 커졌어요. 다른 것보다 2배는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단, 정말 중요한 과정이니까 절대 실수하시면 안 돼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후 미숙은 강남의 거대한 저택 앞에 서 있었어요. 3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괜찮아, 미숙아. 성호를 위해서야.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30대 후반의 단정한 여성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 며느리 한예린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미숙입니다.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예린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미숙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집안은 정말 화려했어요. 하얀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에 샹들리에가 눈부셨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저도 처음 시집 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린이 이해한다는 듯 웃었어요. 그때 45세 정도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케어 매니저분이 오셨구나. 최진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진우의 인사가 정중했어요. 미숙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님 방은 2층에 있어요. 계단을 오르며 예린이 설명했어요. 아버님이 치매를 앓으신 지 1년 정도 됐어요. 요즘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2층 끝 방문이 열렸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방 안에 노인 한 분이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미숙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언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이세요. 예린의 소개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설렜어요. 이 집에서의 새로운 시작. 미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42년 만에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미숙은 조심스럽게 최 회장의 방에 들어섰습니다. 첫날부터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거든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최 회장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계셨어요. 간혹 입술이 움직였지만 명확한 말은 하지 못하셨습니다. 미숙은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벽면에는 크고 작은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액자가 미숙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젊은 남성이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어? 미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급히 지갑을 뒤져 아버지 사진을 꺼냈어요.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어요. 눈매, 코입 모양까지 똑같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쿵 하고 떨어졌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아무리 봐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나이만 다를 뿐이었습니다. 미숙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주름이 많이 졌지만 기본 골격은 액자 속 젊은 남성과 같았습니다. 회장님,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예린이 들어왔어요. 미숙 씨, 적응은 잘 되세요? 네, 잘 되고 있어요. 미숙은 황급히 사진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린이 나간 후 미숙은 다시 액자를 바라봤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단순한 우연일 거야. 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미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두 사진을 비교해 봤어요. 각도를 바꿔가며 조명을 달리하며 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너무 닮았어.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일찍 일어나 최 회장을 돌봤어요. 세수를 도와드리면서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귀의 모양도 기억 속 아버지와 같았어요. 손가락 길이도 손톱 모양도 비슷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말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너무 황당한 추측이었거든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미숙은 용기를 냈어요. 진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진우 씨, 회장님 젊으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아버지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사업도 잘하시고 의리도 있으시고.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진우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사실 저는 양아들이에요. 아버지께서 저를 입양해 주셨거든요. 그럼 친자녀는?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물려받게 될 거예요. 미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친자녀가 없다는 말에 실망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미숙은 혼자 있을 때 다시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정말 아버지일까?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려 봤어요. 아버지와 함께했던 마지막 날을 기억해냈습니다. 집에 큰 불이 났었어요.
미숙은 무서워서 방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영희야, 영희야. 아버지가 연기를 뚫고 들어오셨어요. 미숙을 안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기둥에 다리가 깔렸어요. 뜨거운 불길이 아버지의 왼쪽 허벅지를 핥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영희야.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아버지는 크게 다치셨어요. 왼쪽 허벅지에 큰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래, 화상 흉터. 미숙의 눈이 번쩍였어요. 만약 이분이 정말 아버지라면 왼쪽 허벅지에 화상 흉터가 있을 거예요. 확인해 봐야 해. 미숙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할 수는 없었어요. 기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세수를 도와드리다가 미숙은 최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회장님, 최 회장이 잠깐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익숙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혹시 저를 아세요? 최 회장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대답은 없었어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만약 이분이 정말 아버지라면 42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미숙 씨? 예린이 의아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네. 회장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뭔가 이상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표정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확인해야 했습니다. 화상 흉터를 확인해야만 했어요. 미숙은 며칠 동안 기회를 엿봤습니다. 최 회장의 허벅지 화상 흉터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을 말이에요. 드디어 그 기회가 왔어요. 저녁 시간 예린과 진우가 외출한 사이였습니다. 집에는 미숙과 최 회장 그리고 가정부 순자만 있었어요.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최 회장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옷을 갈아입혀 드릴게요. 최 회장은 여전히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미숙의 말에 반응하지 못하셨습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최 회장의 바지에 손을 댔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제발 아니길.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바라고 있었어요. 정말 아버지이길 원했습니다. 천천히 바지를 내렸어요. 그 순간 아, 미숙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왼쪽 허벅지에 크고 흉한 화상 흉터가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 기억 속 그 흉터와 똑같았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42년 만에 찾은 아버지였습니다. 미숙은 최 회장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버지, 저예요. 영희예요. 기억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문이 벌컥 열리며 예린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숙은 깜짝 놀라 손을 놓았어요. 최 회장의 바지는 여전히 내려져 있었고 미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무슨 일이에요? 왜 우리 아버님을... 예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우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상황을 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숙 씨,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시선이 미숙에게 꽂혔어요. 미숙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왜 아버님 옷을 벗겨놓고 울고 있는 거예요? 예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미숙은 급히 최 회장의 바지를 올려드렸습니다. 손이 파들파들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설명드릴게요. 설명? 뭘 설명한다는 거예요? 진우가 팔짱을 끼고 미숙을 노려봤어요. 미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말해야 했어요. 사실은 이분이 제 아버지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예린이 소리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헤어졌는데 회장님이 그분과 너무 닮으셔서 정신이 나갔어요? 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갑자기 와서 무슨 헛소리예요? 헛소리가 아니에요. 미숙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진도 똑같고 화상 흉터도 똑같아요. 분명히 제 아버지세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숙 씨, 진정하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증명할 수 있어요? DNA 검사를 하면 돼요. 미숙이 간절히 말했어요. 예린과 진우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DNA 검사를 해봅시다. 진우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잘못 생각한 거겠죠. 미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좋아요. 내일 바로 검사해봅시다. 예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뢰할 만한 병원에서 정확히 해보죠. 그날 밤 미숙은 잠들지 못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버지일까? 화상 흉터까지 똑같은데 아닐 리가 없었어요. 내일이면 확실해져. 하지만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유명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친부 확인 검사죠.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미숙은 머리카락을 뽑아 제출했어요. 진우가 최 회장의 머리카락도 가져왔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네요. 진우가 말했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결과를 받으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미숙의 손이 떨렸어요. 결과지를 받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친부 관계 아님. 의사의 말에 미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럴 리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미숙 씨, 괜찮으세요? 예린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미숙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화상 흉터까지 똑같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봐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미숙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42년 만에 찾은 줄 알았던 아버지는 착각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렸어요. 미숙은 짐을 챙기며 눈물을 닦았어요. DNA 검사 결과에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42년 만에 찾은 줄 알았는데 가슴이 텅 비어있는 것 같았어요. 미숙 씨, 정말 죄송해요. 예린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착각한 거예요.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절망이 밀려왔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떠나겠어요.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진우도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미숙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그날 밤 미숙은 마지막으로 최 회장을 돌봤습니다.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회장님, 저 내일 떠나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착각이었지만 정말 아버지 같으셨어요. 그때였습니다. 톡톡. 어디선가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미숙은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톡톡톡.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창문 쪽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아래 정원에서 누군가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가정부 순자였어요. 순자가 뒷문 쪽으로 가라는 손짓을 했어요. 뭐지? 미숙은 의아했지만 순자를 따라 나갔습니다. 뒷문을 열고 나가니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미숙 씨, 조용히 따라오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정원 구석진 곳으로 가서 순자가 입을 열었어요. 미숙 씨,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요? 그 DNA 검사 가짜예요. 순간 미숙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진우 씨와 예린 씨가 조작한 거예요. 제 안에서 뭔가가 꽝 하고 터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순자의 눈이 진지했어요. 사실 저도 오랫동안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을 말이에요. 미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미숙 씨,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순자가 주위를 살피며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회장님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죽인다고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치매약을 바꿔치기 하고 있어요. 진짜 치매약 대신 일반 영양제를 주고 있다고요? 그럼 회장님이 치매가 빨리 악화돼요. 그러면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게 되죠. 순자의 설명에 미숙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서 모든 재산을 가져가려는 거예요. 너무 악독해요. 2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하면서 회장님을 지켜봤어요. 진짜 좋은 분이세요. 순자의 목소리에 애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회장님을 돈으로만 봐요. 미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정말로 회장님이 제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DNA 검사를 조작한 거겠죠. 미숙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증명하죠? 일단 진짜 DNA 검사를 다시 받아보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집에 CCTV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사각지대가 몇 곳 있어요. 사각지대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거기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순자는 미숙에게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어느 곳에 카메라가 없는지, 언제 약을 바꿔치기 하는지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조심하세요. 들키면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게 저 사람들이 어떤 일까지 할지 몰라요. 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미숙 씨가 진짜 딸이라는 걸 안다면 미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내일 아침에 떠나는 척 하세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오세요. 다시 와서 뭘 하죠? 그때 모든 증거를 다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순자가 미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회장님을 구해주세요. 진짜 딸이 구해줘야 해요. 미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네, 꼭 구해낼게요. 그럼 내일 아침에 자연스럽게 떠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요. 알겠어요. 두 여자는 조용히 헤어졌어요. 미숙은 방으로 돌아가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미숙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어요. 42년 만에 찾은 아버지를 구해내는 것. 그것이 미숙의 새로운 목표였습니다. 미숙은 다른 병원에서 새로운 DNA 검사를 받았어요. 최 회장의 머리카락을 몰래 가져온 것과 자신의 것을 비교했습니다. 3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침부 확률 99.9%. 미숙의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역시 그랬어요. 최 회장이 정말 아버지였던 거예요. 제 안에서 뭔가가 뜨겁게 끓어올랐어요. 이 악질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딸과 아버지를 이렇게 속일 수 있을까요? 미숙은 순자와 다시 만났어요. 순자가 준비해둔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진짜 치매약이에요. 순자가 작은 병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게 바꿔치기 한 영양제고요. 두 약을 비교해보니 겉모습은 똑같았어요. 하지만 성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언제 바꿔치기 하는지도 알아냈어요. 순자가 메모지를 건넸어요. 매일 밤 10시에 진호 씨가 직접 약을 바꿔요. 예린 씨는 망을 봐주고요. CCTV는 어떻게 피해요? 2층 계단 밑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거기서 바꾸고 있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현장을 잡는 거네요. 네, 하지만 정말 조심하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약 들키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를 구해야 해요. 미숙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그날 저녁, 미숙은 다시 그 집에 나타났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예린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숙 씨, 왜 다시? 할 말이 있어서요. 미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예린과 진우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실에서 얘기할까요? 미숙은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앉은 미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진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진짜 DNA 검사 결과예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친부 확률 99.9%. 최 회장님이 제 친아버지로 나왔어요. 그럴 리가 우리가 한 검사에서는 조작하셨죠? 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진우와 예린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조작이라니. 그뿐만 아니에요. 미숙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아버지 치매약도 바꿔치기 하고 있죠. 이번에는 진우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진짜 치매약 대신 영양제를 주고 계시죠? 헛소리 하지 마세요. 예린이 소리쳤어요. 헛소리요? 그럼 이건 뭐예요? 미숙이 두 개의 약병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왼쪽이 진짜 치매약, 오른쪽이 여러분이 바꿔치기한 영양제예요. 진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성분 분석까지 다 해봤어요. 완전히 다른 약이죠. 당신 도대체 뭐예요? 진우가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에요. 미숙도 일어섰어요.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아버지 치매를 악화시키고 있잖아요. 미쳤어요? 예린이 발끈했어요. 법적 판단 능력을 없애서 후견인이 되려는 거 다 알아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하하, 하하하. 섬뜩한 웃음소리였어요. 그래, 다 맞아. 진우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 가면을 벗은 거였습니다. 우리가 다 했어. 그래서 어쩔 건데? 이 악질들, 미숙의 주먹이 떨렸어요. 42년 만에 만난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 웃기지 마. 예린이 비웃었어요. 돈 많은 늙은이일 뿐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진우가 미숙에게 다가왔어요. 증거? 그런 거 다 없앨 수 있어. 그럴까요? 미숙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녹음 중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방금 고백한 거 다 녹음됐어요. 진우와 예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미숙이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112에 신고도 했어요. 곧 경찰이 올 거예요. 이 미친년이. 진우가 미숙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최진우 씨, 한예린 씨,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세요. 예린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미숙 씨, 수고하셨어요. 경찰관이 미숙에게 말했어요. 녹음 파일과 증거들 덕분에 쉽게 입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미숙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42년 만에 찾은 아버지를 구해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우와 예린이 체포된 후 미숙은 최 회장에게 다시 진짜 치매약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지? 최 회장이 처음으로 말을 하셨어요. 미숙은 믿을 수 없어서 눈을 비볐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세요? 여기가 어디야?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뜨겁게 터져 나왔어요. 회장님, 저예요. 미숙이에요. 미숙, 누구지? 최 회장이 미숙을 바라봤어요. 아직은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최 회장의 상태가 더욱 좋아졌어요. 아, 진우는 어디 갔지?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모든 진실을 말해드렸습니다. 진우와 예린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신이 누구인지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내 딸이라는 거야? 최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미숙이 결과지를 보여드렸어요. 최 회장은 한참 동안 결과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영이야, 정말 영이구나. 아버지,
미숙도 눈물을 터뜨렸어요. 42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미안하다, 영희야. 아빠가 너무 미안해. 최 회장이 미숙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만났으니까 됐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영희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힘들었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좋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미숙은 자신의 인생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아들 성호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있다고? 어서 데려와.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정말요? 아버지가 좋아하실까요? 당연하지. 내 손자인데. 최 회장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며칠 후 미숙은 성호를 데리고 왔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성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얼굴이 많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 정말 잘생겼네. 우리 손자가 이렇게 멋있다니. 최 회장이 성호를 보며 흐뭇해하셨어요. 성호야, 할아버지가 너 치료해 줄게. 좋은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순자도 함께였습니다. 순자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천만에요, 회장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법정에서는 진우와 예린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 최진우는 사기, 약물 조작, 재산 탈취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한예린은 공모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미숙은 법정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최 회장의 건강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나이와 병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영희야, 아빠 얘기 좀 들어라. 어느 날 최 회장이 미숙을 불렀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빠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아버지, 괜찮아. 너를 다시 만났으니까 여한이 없어. 최 회장이 미숙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성호 치료가 걱정이야. 괜찮아요. 천천히 할게요. 아니야. 아빠가 도와줄 방법이 있어. 최 회장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아빠 신장을 성호에게 기증하고 싶어. 순간 미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희야, 이게 아빠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미숙이 울며 말렸지만 최 회장의 의지는 단단했어요. 손자를 살리는 게 할아버지 의무야. 몇 달 후 최 회장이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신장 기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아졌어요. 성호가 건강한 모습으로 미숙을 안았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야. 네, 평생 잊지 않을게요. 몇 년이 흘렀어요. 성호는 완전히 건강해졌고 최 회장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할아버지 뜻을 이어받아 좋은 회사로 만들겠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미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미숙과 성호는 최 회장의 묘소를 찾았어요. 할아버지, 잘 지내세요?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성호가 묘비 앞에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회사도 잘 되고 있고요. 미숙도 무릎을 꿇고 인사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따뜻한 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42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성호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질 거였습니다.